뭐 다른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우울증 자가 진단 기준 안 하셨으면 이것도 뇌병 같고 이것도 뇌병 같고 OX 이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때가 이제 정신과를 방문해야 되는 시기다. 그 원인은 정신과 의사가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안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소 회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과라고 하면 그동안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혹시나 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좀 가보고 싶은데 막상 정신과를 쉽게 가볼 수 있을까? 혹여나 뭐 다른 기록이 남아서 나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사실 정신과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피부과 가는 거랑 정신과 가는 거 뭐가 달라요 도대체? 저는 정신과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의사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환자의 비밀에 대해서 보장할 의무. 그렇죠. 환자의 진료 기록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는 꼭 지켜야 돼요. 환자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정보를 가족에게 줄 수가 없어요. 가족 증명서나 이제 뭐 이런 제한적인 정보만. 네, 그렇죠. 제한적인 정보 그리고 완전한 그 진료 기록을 뽑으려면 환자가 사인해서 그렇죠. 나 이 진료 기록 달라라는 게 있어야만 줄지 안 그러면 줄 수가 없죠. 네, 줄 수가 절대 없게 줄 되어 수가 있어요. 없죠. 네. 근데 딱 한 군데 알게 되는 곳이 있기는 해요. 국가기관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내는 건 일부고 나머지는 우리가 평소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모아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그 병원에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기록을 줘야 주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안 넘어가고요. 어떤 진단으로 어떤 약을 처방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직접 상담했던 의사 그리고 본인 이 외에는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 누구도 가족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놓치지 말고 정신과를 가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뭐 우울증 자가 진단 기준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하면 다 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의대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뇌병 같고 이것도 뇌병 같고 사실 그 어떤 정신과 의사도 이거 OX 이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마다 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정신과 진단에는 꼭 들어가는데 상기 증상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있다. 이 진단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증상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할 때 나에게 예측되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변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3자가 넌 변했다라고 느낀다. 저는 이때가 이제 정신과를 방문해야 되는 시기다. 그 변화에는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원인은 정신과 의사가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주면 돼요. 그 기대치라는 게 정상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치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네. 야 너 전교 1등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전교 10등밖에 못해. 그렇다고 정신과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친구는 계속 전교 10등을 해왔었어. 근데 갑자기 전교 100등이 되고 그런 기간이 길어져. 원인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원인은 병원에서 이제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비교이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정신과를 가야 되는. 저랑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기면 피부과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정신과를 가야 되나요? 라고.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신과는 문턱이 높고 사람들이 잘 안 온다는데 스트레스성 탈모예요. 정신과 선생님 당신이 좀 치료해주세요 이러시는 분이 목격고 받긴 했는데요. 네.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전 피부과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톤을 받아서 네.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원형 탈모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빠져서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원형 탈모의 원인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된 것들도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내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을 이제 염증으로 공격을 해서 그 부분이 동그랗게 빠지는 걸로 좀 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개월 동안 피부과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듣다 보니까 아까 면역과 관련됐다고 네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하나 있잖아요. 네. 코티졸이라는 네.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뭐냐면 면역 반응을 떨어뜨려요.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맞거든요. 스트레스는 사실 모든 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는 게 신체적인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스트레스를 이유로 약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신과 의사라서요. 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가신다면 탈모도 해결이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하는 아주 커다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신과를 제발 좀 편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